로또 당첨. 나는 로또에 당첨됐다. 사실 편집을 하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지난 4월 나는 로또 신규 판매인 모집에 신청했다. 판매점은 오직 추첨제이고 그 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아무나 할 수 없었다. 경쟁률이 최소 수십에서 수백 대 1은 되기 때문에 막연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신청했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았다. 로또 판매점 하는 게 1등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되기만 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다.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기사를 본 사람들은 이에 환호하고 더욱 과장한다. 그만큼 로또 판매점을 하고 싶다는 내 열망은 높아질 수밖에. 당첨 문자를 받았다.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또 심사를 한단다. 저 문자가 오고 며칠 뒤 관련 서류들을 받았다. 등기? 그리고 자격 심사를 위해 성남 본사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난 수급자라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왕복 4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 만일 차가 있었다면 가는데 37분밖에 안 걸리더라. 이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이다. 도착해서도 건물이 정말 크고 으리으리해서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우리 동네엔 이런 건물들을 보기가 힘들다. 도착! 뭔가 돈 냄새가 난다.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아마 내가 제일 어린 것 같았다. 근데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해서 그런지 8, 90은 좋게 돼 보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모도 가족들을 대동해 휠체어를 끌고 왔다. 복잡한 신청 과정을 노모 본인이 신청했을 리는 만무하고 아마 가족이 신청했을 거라 짐작된다. 열정이 대단했다. 그만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줄이 달려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1시간쯤 기다렸을까. 내 차례가 됐고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분위기가 무척이나 딱딱했고 엄숙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다. 통신사 통과후 예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심사 내내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정보를 보유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나 떨어질까 답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나왔고 마침내 자격심사에 최종 합격됐다. 나도 드디어 그들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갈 때의 무거운 발걸음과 다르게 돌아갈 때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버스 안 꿈인가 싶어 합격 서류를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읽었다. 인생 패배자인 밑바닥 인생에서 이런 합격 서류를 받을 일이 있었겠는가. 모처럼 좋은 날이니 큰맘 먹고 외식을 한다. 동네에서 버스 타고 시내로 나가면 제법 큰 시장이 있다. 물론 주머니 사정이 가난해 국가지원금으로 먹었다. 얼마 뒤 성남에 판매인 교육받으러 간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이날 비가 진짜 많이 왔다. 버스도 물범벅, 나도 물범벅. 드디어 도착했다. 관련 자료들을 받고 착석. 교육이라고 해서 거창할 게 없었다. 교육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좋은 판매 사례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다. 교육이 끝나고 나가는 도중 편의점 가맹 책자를 받았다. 편의점과 로또를 같이 팔면 손님 모으기 좋고 로또만 사지 않고 다른 것도 사가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진다는 소리였다. 편의점 본사에서도 로또 판매인이 편의점을 하면 특혜를 주는 듯 했다. 돌아가는 길 이쯤 되면 개꿀잼 몰카가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계속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꿀처럼 달콤한 말만 해준다. 살면서 나에게 저런 꿀발린 소리를 해준 사람들 대부분은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사기꾼이었다.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나라는 이유 그 하나로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었다. 아직도 여전히 의심이 되지만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뒤통수는 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복권 판매점 자리를 알아봤다. 위치 선정이 꽤나 까다롭다. 대략 설명하자면 도시, 상권, 도로 유형마다 차이가 있지만 판매점 간 거리가 대략 100에서 200m 정도 떨어져야 한다. 마구잡이로 허가해 서로의 가게가 망하는 걸 막는 듯하다. 또 편의점을 같이 하려면 담배 판매권, 스포츠 토토까지 할 거라면 교육기관인 학교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각각의 조건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무튼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도 잘 모르니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사람 많은 시장에 가게를 내자. 무작정 시장 상인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문이 닫혀있던데 그게 공실인지 아닌지는 부동산 가봐야 알 수 있는. 시장 상인회에서 점포를 얻는 게 아니란다. 무지해서 몰랐다. 발품 팔아 부동산에 물어보기도 했다. 시장 근처 부동산에 갔다. 비싸겠어? 했던 시장 시세는 덜덜했다. 그 옆에 가방집이요? 그 조그만 거? 거기가 300이 넘어. 그 조그만 게? 진짜는 내가 우습게 보면 안 돼. 전부터 참 좋게 생각한 자리가 있었는데 가격을 들으니 들어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로또에서 소개해준 대출이 있다고 해도 말이다. 이 일로 언론 같은 곳에서 약자로 그려지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의외로 잘 살 수도.
두 번째, 지하철역에 가게를 차리면 어떨까? 지하철역은 사람이 많이 다니니 괜찮을 듯. 이 역시 방법을 몰라서 전화로 여기저기 물어봐서 알아냈다. 네, 여보세요? 거기 안양 역사인가요? 요약하자면 코레일에선 월세로 받지 않고 월 판매 금액의 몇 프로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로또 수익은 겨우 5%인데 코레일 수수료는 그 이상이라 불가한 듯하다. 세 번째, 그렇다면 다른 잘 되는 곳을 찾아보자. 내가 신청한 지역엔 기존 로또 판매점이 약 40여 개가 있는데 장사가 잘 돼 보이는 몇 개를 추려 방문했다. 로또 자동 1,000원이요. 자동 1,000원 주세요. 자동 1,000원, 자동 1,000원, 자동 1,000원만, 자동 1,000원, 자동 1,000원. 잘 되는 가게의 특징은 이랬다. 주변에 가게가 없어 거의 독점인 곳, 1등이 몇 번 나와서 동네에서 소위 명당으로 소문난 곳, 그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한 곳이 출퇴근 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접근성 좋은 버스 가판대 노점이다. 근처에 정류장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방법을 몰랐다. 또 무작정 시청, 구청, 버스 회사 등에 물어봤다. 좁은 곳에서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철양에 앉아 로또와 음료, 스낵들을 파는 노인들을 본 적 있다.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다. 다른 점포들은 월세를 내고 장사해서 고정비가 큰 반면 버스 가판대들은 월세가 없고 1년에 한 번 도로 점용료라는 걸 내는데 그 비용이 연간 20에서 40만 원이라고 한다. 월세로 따지면 33,000원 수준으로 정말 저렴하다. 만일 똑같은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월세 70만원짜리 점포와 월세 33,000원짜리 점포는 단순 계산해봐도 800만원 차이가 난다. 꼭 하고 싶었다. 시청 문의 결과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만 계속 할 수 있고 점점 버스 가판대를 없애는 추세라 신규로 허가를 내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아쉬웠다. 버스 가판대 수익은 로또 수익만 월 300에서 500 그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았다. 모든 버스 가판대가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유심히 봐둔 버스 가판대 수익만 그런 것 같았다. 담배, 과자, 음료, 뻑카충, 기타 수익을 합하면 그 이상일 듯하다. 우리가 사는 로또 용지에 그 정보가 써있고 그걸 근거로 계산해보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1월까지 빨리 구해야 되겠다.